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웨이브 마지막 시간으로서 작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렌더링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트웨이브와 같은 3D 툴에서 작업한 내용은 최종 확인을 위해서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여기서 만든 내용을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합성 툴에서 최종적인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합성을 하기에 적합한 시퀀스 형태의 파일을 주로 만들게 됩니다. 여하튼 작업한 내용은 어떠한 파일이든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렌더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라이트웨이브에서 렌더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렌더 메뉴를 선택을 해 줘야 되고요. 좌측에 옵션에 있는 렌더 글로벌을 통해서 렌더에 필요한 다양한 옵션을 설정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된 내용에 맞게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렌더의 렌더 프레임 혹은 렌더 씬을 통해서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렌더 프레임은 스틸 이미지 형태로 파일을 만들 때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렌더 씬은 시퀀스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 등과 같은 애니메이션 파일을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렌더 글로벌을 통해서 렌더링을 위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글로벌 설정창이 나타났고요. 현재 카메라 탭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카메라 탭은 이전에 카메라에 대한 강좌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여기에서는 리졸루션과 위드 사이트가 중요하죠.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파일, 즉 화면의 크기를 이곳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리졸루션을 통해서 원하는 화면 크기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위드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원하는 화면 크기로 설정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를 통해서 화면의 크기 설정을 해 놓았다면 제너럴로 이동을 해 줍니다. 제너럴에선 일반적인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렌더링 될, 즉 파일이 만들어질 프레임 범위를 설정을 해 줄 수 있는데요. 퍼스트와 라스트를 통해서 설정을 해 줄 수 있죠. 현재는 1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파일로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보다 많거나 적게 설정이 되어 있다면 설정된 그 범위로 설정을 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사용이 되는 프레임과는 상관없이 특정 프레임만 지정을 해서 파일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프리뷰에서는 프리뷰할 때에 화면 사이즈를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제너럴에서는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렌더 탭으로 이동을 해줍니다. 렌더 탭은 파일을 만들 때, 즉 렌더링 할 때 작업에 사용이 된 속성에 대한 사용 여부를 선택 혹은 해제할 수 있는데요. 가령 현재 작업에서는 조명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최종 렌더에서는 그림자를 빼놓고 렌더링 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트레이스 섀도우를 해제해 주면 되겠죠. 이렇듯 작업에 사용이 된 다양한 옵션, 즉 기능에 대해서 사용 여부는 렌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재 이 페트병은 투명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가령 투명도에 대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자 한다면 역시 레이 트레이스 트랜스페런시를 이렇게 해제를 해서 렌더를 해주면 됩니다. 그 밖에 반사 재질인 리플렉션, 굴절을 표현해주는 리프렉션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한 사용 여부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밖에 렌즈 플레이어나 노이즈 리덕션, 그리고 섀도우 맵, 볼륨매틱 라이트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용한 기능에 대해서는 최종 렌더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겠고요. 이러한 작업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만
사용을 하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은 조명에 의해 발생이 되는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주로 약자로 GI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Enable을 체크를 해주면 되고요. 다양한 옵션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GI를 사용하면 조명에 의해 생기는 아주 세부적인 부분까지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할 때는 가급적 이 GI를 켜놓고 렌더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Enable Caustic이라는 게 있는데요. 반사 재질이 있는 그 오브젝트에 빛이 비춰지거나 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 표면에 빛이 비춰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실제처럼 아주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이 카우스틱을 켜놓고 렌더링을 해야지 실제와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일루미네이션은 빛에 의해 발생이 되는 모든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종 렌더를 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켜놓고 렌더링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GI의 단점이 있죠. 세부적인 부분까지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렌더링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 많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스틸 이미지만 출력을 한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제법 긴 애니메이션을 렌더링할 경우라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반적으로 3D 툴에서 작업한 내용을 렌더링 할 때는 렌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렌더팜이라는 별도의 렌더링 장치를 통해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전문 3D 업체에서는 이와 같이 별도의 렌더링 장치를 통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는데요. 외부 장치를 통해서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렌더라는 이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참고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세밀한 부분까지 렌더링 해줄 수 있는 일루미네이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아웃풋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웃풋은 최종적으로 파일이 만들어질 파일 형식과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애니메이션 파일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Save Animation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파일이 만들어질 경로를 선택해주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적당한 위치 설정을 해주고요. 만들어질 파일 이름 지정을 해 놓은 다음에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되죠. 그리고 타입을 통해서 만들어질 애니메이션, 즉 동영상 파일 형식을 선택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라이트웨이브와 같은 3D 툴에서 작업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전문 합성 툴을 사용을 해서 최종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을 만드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동영상 파일을 만들어야 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형식을 선택을 해 줄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AVI 파일 주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옵션을 통해서 선택된 타입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해 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파일을 압축하는 그 방식을 설정을 해주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선택은 했지만 저장될 위치를 바꿔주고자 한다면 애니메이션 파일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운 위치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스틸 형태의 시퀀스 파일을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Save RGB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역시 저장될 위치 설정을 하기 위한 창이 나타나고요. 파일 이름 지정을 했다면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 타입은 아주 다양하죠. 디럭스 RLA부터 JPG, PNG, 그리고 포토샵 파일이죠. 그리고 RLA, TIFF, 타가, TIFF, TIFF 등 다양한 포맷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틸 이미지 형태의 시퀀스 파일로 사용이 되는 형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퀀스 파일은 애프터 이펙트와 같은 합성 툴에서 합성을 위해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합성에 적합한, 즉 알파 채널이 포함된 그러한 파일 형식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는 TIFF 파일과 그리고 PNG 파일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밖의 파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세이브 알파가 있는데요. 투명 정보가 있는 알파 채널의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세이브 알파를 역시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역시 파일이 만들어질 그 위치를 설정해주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적당한 파일 이름 입력을 해주고 저장을 합니다. 역시 파일 타입을 보면 다양한 파일 타입이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앞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알파 채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TIFF 형식과 PNG 형식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 설명한 적 있죠. 이렇듯 아웃풋에서는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파일 형식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해줘야 되겠죠. 현재는 세 가지 타입이 모두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물론 세 가지 타입을 모두 만들어 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두 가지 정도만 사용을 하게 되겠죠. 동영상 파일로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낱장의 시퀀스 형태의 파일을 구분해서 만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여하튼 만들어 주고자 하는 파일 형식을 설정을 해 놓았다면 이제 렌더를 통해서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렌더 프레임은 현재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프레임에 대해서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F9키를 사용하고요.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렌더링이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켜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됐고요. 렌더링이 끝났기 때문에 확인해 보면 이처럼 렌더링이 됐고요. 렌더링 된 파일은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파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죠. 지금 렌더링 된 요 스틸 이미지를 파일로 만들어주고자 한다면 파일 메뉴를 통해서 원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Save RGBA는 일반적인 이미지 색상 채널과 알파 채널이 포함된 그러한 스틸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스틸 이미지 파일을 만들 때는 Save RGBA에 포함된 파일 형식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파일로 만들어 보시고요.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파일로 만들어주는 렌더 씬을 선택을 해봅니다. 기본적으로 오토프레임 형태로 렌더를 걸겠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Yes 버튼을 클릭합니다. 앞서 비디오 파일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비디오 파일에 대한 압축 방식을 설정하라는 창이 나타나는데요. 자, 일단 기본 방식 그대로 사용을 해보죠. 확인을 하면 이렇게 렌더링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의 렌더는 씬 형태이기 때문에 작업한 애니메이션 내용이 모두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즉 1프레임부터 120프레임까지 모두 파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또한 상당히 소요가 된다는 거 염두를 하시고요. 또한 지금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렌더를 하기 위해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즉 GI를 켜놓은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또한 상당히 소요가 될 것입니다. 여하튼 최종적으로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렌더링에 걸리는 시간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렌더링을 걸고요. 렌더링이 끝났다면 렌더링된 파일을 반드시 실행을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본 강좌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작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파일로 만들어주는 렌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웨이브 11.55 버전에 대한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본 강좌를 잘 학습을 했다면 라이트웨이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작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본 강좌가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 스킬을 표현한다는 것은 아직 무리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급 기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본 강좌가 기본기를 튼튼히 해주는 그러한 강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른 강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